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최첨단 스마트폰부터 오늘 아침 식탁에 오른 향긋한 커피 원두까지 우리 일상을 채우는 모든 물건들이 사실은 거대한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진실은 그 거대한 배를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에 사실상 대한민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단 세 나라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때 타이타닉을 만들며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던 영국,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수천 척의 군함을 찍어내며 인류를 구했던 미국, 심지어 최고의 잠수함과 정밀 기계를 만든다는 독일조차 왜 지금은 상업용 배 만들기를 포기하고 도망쳤을까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이 기술이 없어서 배를 안 만드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폭로할 진실은 조선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가진 잔인한 리스크와 그 리스크를 온몸으로 받아낸 대한민국의 처절한 생존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업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장이 아닙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3년짜리 초고위험 카지노 베팅이나 다름없습니다. 배 한 척에 3천억 원이 넘는 돈이 오가는데 이 배 한 척을 완성하는데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3년 동안 환율이 미친 듯이 널뛰고 철강 가격이 폭등하며 금리가 우리 숨통을 조여오는데 선진국들은 이 통제 불가능한 도박판을 견디지 못하고 보따리를 싸서 도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대한민국은 이 위험천만한 도박판에 끝까지 남아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이 영상은 단순히 제조업의 성공 신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4월 현재 중동의 전쟁 위기로 유가가 요동치고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지탱하는 이 거대한 산업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생존 지침서입니다.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를 짓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는 가장 중요한 열쇠 하나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우리가 왜 목숨 걸고 배를 지어야만 했는지 그 소름 끼치는 이면의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가 확인되어야 저도 더 깊숙한 내부 정보들을 공개할 힘이 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조선업이 왜 공장이 아니라 3년짜리 카지노 베팅인지 그 구체적인 경제학적 파멸 시나리오를 들여다봅시다. 여러분이 만약 조선소 사장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어느 날 노르웨이의 거대 선주가 찾아와 3천억 원짜리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환율과 지금의 철근 가격, 그리고 지금의 인건비를 계산해서 300억 원 정도 남겠구나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배를 만드는 과정은 무려 3년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지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배를 만들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전쟁이 터져서 철강 가격이 2배로 치솟습니다. 배의 몸체를 만드는 후판 가격이 오르면 수익은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게다가 환율은 1,500원을 뚫고 올라가는데 원자재를 사올 달러가 부족해집니다. 금리는 또 어떻습니까? 배를 짓기 위해 빌린 수천억 원의 이자가 매달 수십억 원씩 빠져나갑니다. 3년 뒤 배를 인도할 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처음에 예상했던 300억 원의 이익은커녕 오히려 100억 원의 적자가 나 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선진국들이 조선업에서 손을 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유럽의 합리적인 경영자들은 이런 미친 리스크를 감당하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금융업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마진은 쥐꼬리만 한데 리스크는 태산 같은 산업, 바로 그것이 조선업의 민낯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리스크를 기술력과 지독한 근성으로 돌파했습니다. 환율이 요동칠 때 환해지라는 금융 기법을 고도화하고 철강사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원가를 방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들이 도박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것을 정교한 시스템 관리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흘린 피눈물과 경영진의 밤잠 설치는 고뇌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업이라는 거대한 도박판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첫 번째 비밀입니다. 적자가 100억 원이 나도 대한민국 조선소는 배를 정해진 날짜에 무조건 넘겨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도 위대한 신뢰인지 아십니까? 선주들이 전 세계 수많은 조선소 중에서 굳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납기준수 실적, 즉 약속 시간 엄수입니다. 바다 위에서 하루에 수억 원의 운임이 왔다 갔다는 선주들에게 배가 하루 늦게 도착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조선업은 태풍이 오든 코로나가 터지든 심지어 국가 부도 위기인 IMF 사태가 터졌을 때도 단 한 번도 납기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럽의 조선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경제적 논리가 우선이었습니다. 배를 만들다가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 손해가 날 것 같으면 가차없이 계약 파기를 선언하거나 선주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파업을 이유로 배 인도를 무기한 연기하기 일쑤였습니다. 선주들 입장에서 유럽 조선소는 믿을 수 없는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한국의 무식한 신뢰 전략은 처음에는 바보 같아 보였을지 모릅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왜 저렇게 배를 지어주나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 바보 같은 뚝심이 전 세계 선박 시장의 1등 마케팅 무기가 되었습니다. 선주들은 이제 말합니다. 한국에 맡기면 돈은 좀 비쌀지 몰라도 내 배가 제 시간에 바다에 뜰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라고 말이죠. 이 신뢰 자본은 그 어떤 첨단 기술보다 강력한 진입 장벽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싼 가격으로 선주들을 유혹해도 중요한 배일수록 선주들은 결국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신뢰를 쌓는 데는 5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이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원동력은 화려한 설계도가 아니라 적자가 나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고집스러운 장인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능력, 그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선진국들이 배를 안 만드는 진짜 속사정을 더 깊이 파헤쳐 봅시다. 그들은 사실 배를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돈이 안 되는 껍데기 만들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배 한 척의 마진이 5%라면 여러분은 그 고된 일을 하시겠습니까? 선진국들은 이제 마진 30%가 넘는 핵심 부품과 시스템에 집중하는 포지션 변경을 선택했습니다. 배의 심장인 거대 엔진, 항해를 책임지는 정밀 소프트웨어, 그리고 지구의 위치를 읽어내는 레이더 장비 같은 핵심 자산들은 여전히 독일과 노르웨이 그리고 영국의 기업들이 꽉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국가들이 섭씨 40도의 뙤약볕 아래서 철판을 용접하며 고생할 때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설계도 한 장과 부품 몇 개를 팔아 더 큰 돈을 챙깁니다. 소위 고마진의 꿀통을 차지한 것이죠. 그들은 이제 노동 집약적인 조선업에서 벗어나 항공 우주, 금융, 의료 같은 지식 집약적 산업으로 체질 개선을 마쳤습니다. 미국이 항공모함을 만들지 상선을 안 만드는 이유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하이테크 군함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조선업의 지배권이 아시아로 넘어온 것은 선진국들이 경쟁에서 밀린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사다리를 차버린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은 껍데기만 만드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선진국들이 독점하던 엔진 기술을 국산화하고 자율 운항 시스템과 친환경 연료 추진 장치까지 직접 개발하며 그들의 꿀통을 하나씩 뺏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진국들이 포기한 조선업의 가치를 우리는 재창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엔진을 만들며 우리가 배를 짓습니다. 선진국의 전략적 후퇴가 우리에게는 거대한 기회의 문이 된 셈입니다. 조선업 생존의 핵심 비결 중 하나는 바로 규모의 경제와 도크라는 거대한 그릇에 있습니다. 축구장 10개 크기의 거대 도크와 하늘을 찌르는 골리앗 크레인을 유지하는 데만 한 달에 수백억 원의 고정비가 나갑니다. 여러분, 배를 한 척 만들 때와 10척 만들 때의 원가 차이가 무려 30%나 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조선소는 수주 잔고라는 능장고를 항상 가득 채워두지 않으면 굶어 죽는 구조입니다. 만약 도크 하나가 비어있게 되면 그 조선소는 하루에 수십억 원씩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조선사들은 불황이 와도 헐값에라도 수주를 따내어 공장을 돌려야만 합니다.
이걸 멈추는 순간 숙련된 노동자들은 흩어지고 거대한 기계들은 녹슬어 고철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조선소들이 망한 이유도 바로 이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황이 닥쳤을 때 그들은 노동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해고했고 이는 기술의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불황의 터널 속에서도 도크의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일감을 채워 넣기 위해 전 세계를 발로 뛰며 선주들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그렇게 버텨낸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 시스템이 갖추어지니 원재료를 사올 때도 목소리가 커지고 공정의 효율성도 극대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소의 생산 속도는 이제 신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중국이 1년 걸릴 공정을 우리는 9개월 만에 끝내버립니다. 이 3개월의 차이가 선주에게는 수십억 원의 이득으로 돌아갑니다. 그릇이 크고 손이 빠르니 손님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지킨 거대한 도크는 단순히 배를 짓는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력을 찍어내는 용광로입니다. 수천억 원을 빌려 배를 지으려면 은행의 대출이 필수적이지만 3년 뒤에나 완성될 배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은행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조선업을 떠받치는 또 하나의 비밀 무기인 국력 패키지가 등장합니다. 배를 주문하는 선주들은 조선소가 중간에 망해서 내 배를 못 받게 될까봐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조선소는 은행으로부터 RG, 즉 선수금 환급 보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조선소가 망하면 은행이 선주에게 돈을 대신 돌려주겠다는 보증서입니다. 선진국의 은행들은 리스크가 크다며 이 보증서 발행을 거절했지만 대한민국과 중국은 국가가 직접 나섰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과 국책은행들이 대한민국 조선소의 신용을 보증하며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잔혹한 불황의 파도가 덮칠 때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고 고용 유지 지원금을 풀며 숙련된 노동자들이 조선소를 떠나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반면 유럽은 철저히 시장 논리에 맡겼습니다. 불황이 오자 정부는 조선소의 파산을 방관했고 결국 유럽의 조선업 생태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조선업을 국가 안보와 기간 산업으로 바라보는 국가적 의지의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불황 속에서 흘린 피눈물 섞인 세금이 오늘날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태극기의 위상을 만든 것입니다. 국가가 보증하고 기업이 뛰며 노동자가 지켜낸 이 국력 패키지야말로 대한민국 조선업이 선진국들을 밀어내고 왕좌를 차지한 결정적인 힘입니다. 이제 선진국들은 이 시스템을 부러워하지만 한번 무너진 생태계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건비가 비싼 한국이 어떻게 저렴한 노동력을 앞세운 중국이나 베트남을 이기는지 의아해합니다. 실제로 한국 조선소 용접공의 연봉은 중국보다 훨씬 높고 베트남의 3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배의 원가를 분석해보면 소름 돋는 진실이 드러납니다. 배 한 척의 전체 건조 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0에서 15%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철판을 비롯한 원자재 비용이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즉, 인건비를 깎는 것보다 환율과 철강 가격이 10% 흔들리는 것이 4배나 더 무섭고 치명적이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이 인건비의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압도적인 공정관리 능력과 환율 리스크 관리 덕분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 수만 명을 투입해 비효율적으로 배를 지을 때 대한민국은 소수의 정예 용접공과 자동화 로봇을 활용해 원가 절감을 실현했습니다. 또한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환율의 마법을 영리하게 활용했습니다. 인건비는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50년 전부터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만드느냐는 시간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더 주면서도 배를 빨리 인도하여 선주에게 1년치의 추가 운임 수익을 안겨주는 한 중국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테크 제조업이 인건비 싼 나라로만 흘러가지 않는 경제학적 이유입니다. 우리는 노동력이 아니라 시스템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 노동은 기계가 대체하지만 그 기계를 돌리는 시스템과 정밀함은 오직 대한민국의 숙련공들만이 가진 전매 특허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역사는 1970년대 울산의 백사장 위에서 시작된 위대한 신화입니다. 당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은 배를 만들 조선소도 설계도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울산 미포만의 사진 한 장을 들고 전 세계를 누볐습니다. 그는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과 그리스의 선박왕 리바노스를 설득하여 배 26척의 수주를 따내는 기적을 씁니다. 당시 세계는 정주영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3년 만에 조선소 건설과 배 건조를 동시에 끝내며 납기를 맞추는 인류사적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기적의 이면에는 한국 조선업만의 독보적인 기술인 블럭공법이 있었습니다. 배를 통째로 지어 올리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배의 머리, 몸통, 꼬리를 수백 개의 거대한 블럭으로 나누어 따로 만든 뒤 이를 도크해서 조립하는 혁명적인 방식입니다. 마치 레고 블럭을 맞추듯 거대한 철 덩어리들을 정밀하게 연결하는 이 기술 덕분에 대한민국은 건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한 척을 만들 때 우리는 한 척 반을 만들어내는 속도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 블록 공법은 단순히 기술을 넘어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이 경제적 효율성과 만났을 때 어떤 폭발력을 내는지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울산의 모래바람 속에서 피어난 이 무모한 도전 정신이 오늘날 전 세계 선박의 4분의 1을 책임지는 거대한 산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민족이며 그 전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 아래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봤어라는 정주영 회장의 그 짧은 한마디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백사장 위의 기적은 이제 전 세계 해운업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조선업의 정수인 초정밀 LNG 운반선 기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에서 LNG선은 바다 위의 거대한 냉동고이자 달리는 시한폭탄입니다. 가스가 단 한 방울이라도 새어나오는 순간 배 전체가 얼어붙어 산산조각이 나거나 대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LNG선의 화물창 용접은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신의 영역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미세한 특수 합금 용접 기술을 50년째 독보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그 결과 중국이 막대한 자본으로 맹추격하는 와중에도 2025년 기준 글로벌 LNG선 수주의 55%를 대한민국이 독차지하며 압도적인 품질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성공의 배경에는 포항의 철강단지와 거제의 조선소, 그리고 부산의 항만이 1시간 내로 연결된 세계 유일의 완벽한 조선 생태계가 있습니다. 포스코가 특수 강판을 만들어 공급하면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명장들이 이를 한 땀 한 땀 용접하고 부산의 중소부품사들이 정밀 기재를 납품하는 이 거대한 톱니바퀴는 선진국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력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이 초정밀 기술력의 가치는 더욱 치솟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쇳덩어리를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이테크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 1mm의 자부심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이 기술 장벽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조선업은 영원히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할 충격적이고도 자랑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미국 정부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형제국이라 불리던 영국에게도 절대 주지 않던 미국의 최고 기밀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에 대한민국을 파트너로 승인한 것입니다. 기술은 미국이 제공하고 실제 건조는 대한민국 기업인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진행하는 20조 원 규모의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이 왜 자국의 조선소 대신 한국에 손을 잡았을까요? 그것은 미국 스스로가 이미 배 만드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군함을 설계할 엔지니어도 용접할 숙련공도 사라진 미국에게 대한민국은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있는 유일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이 이제 상업용 배를 넘어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바꾸는 전략 자산의 생산기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가 안보와 고용, 그리고 철강 산업까지 국력을 총동원해 끝까지 조선업을 포기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끈기가 일구어낸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저렴한 상선부터 가장 비싸고 은밀한 핵잠수함까지 모두 만들어낼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대체 불가능한 조선 강국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바다를 지배하는 우리 조선소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심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위대한 조선업의 진실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십시오.